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바로 새해인데요.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요즘에 강조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가장 큰 이슈는 정말로 건설업, 부동산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민간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한은행장이 내년도에는 가계부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슈가 더 크게 될 거야. 준비해야 돼 라는 목소리를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동안 강조했던 목소리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민간에서 지금 어떠한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목소리,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하고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2023년 위기의 자영업 소상공인인데요. 최근에 신한은행장입니다. 이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내년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신한은행장이 왜 이런 목소리를 냈을까요? 소상공인이 정말 걱정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되죠? 경기 침체, 소상공인의 어려움, 은행의 건전성. 결국에는 은행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지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와서 지금 민간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29일이었어요. 한 은행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이슈가 더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부동산만 지금 자꾸 정책에 나와요. 부동산도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소상공인 내년에 더 이슈입니다. 이 무너져요. 이대로 놔두면 진짜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한 은행장도, 이 신한은행장도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계신 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이슈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너무 팩트죠.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합니다. 담보 잡은 거 날라가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사업했을 때 어려워지면 뭐예요? 집담보 잡고. 뭔가 은행에서 돈을 그대로 안 빌려주니까. 신용으로 안 빌려주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담보를 잡는. 그럼 담보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보가 날아가는 거예요. 경매에 붙여버리니까. 건전성 이슈가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아. 다 없어,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도 건전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은행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의 문제가 저는 심각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은.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걱정인 이유 가볼까요? 왜 제가 자꾸 열을 내는지? 정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원칙은요, 지금 금융지원이 원칙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현금성 지원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이후 없어요. 아예 공지를 했어요. 손실보전금 주면서 끝이야. 우린 이제 더 이상 안 줘.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금융지원할 거야. 이런 거야. 금융지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대출금을 유예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해준다든지 이런 게 금융입니다. 금융지원에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조만간 끊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3년 만기 연장과 최대 1년 상한 유예,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년간 상한유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년 9월이거든요. 내년 9월에는 상한유예가 끝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연장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9월부터는 빚 갚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딨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도 못 갚는데. 근데 이마저도요, 이때 이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났을 때 비판이 많이 받았냐면 그 2020년 4월 이전에 받은 대출이 대상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워서 받았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댓글들이 당장 지금 빚 갚아야 된다, 당장 지금 은행에서는 빚 갚으라 그런다, 이런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상환유예가 안 되시는 분들이야. 코로나19 이후에 대출이 받으신 분들. 코로나19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계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 왜 또 도와주냐 그러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하나 고리가 딱 끊기면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너지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행권이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신한은행장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 한계 상황에 왔고 빚금 못 갚으면, 상환이 안 되면, 대출금 못 갚으면 은행이 결국은 부실해지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마 대책 엄청 세울 겁니다, 지금 은행들도. 2023년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지원 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이슈가 너무 없어졌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꾸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자, 자영업 소상공인의 의견,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영상이었어요. 바로 소상공인 통계 논란이었죠.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었다고요? 라는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제발 좀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꼭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 황금사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이에요.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제 채널을 통해서 확산시켜 드릴 겁니다. 자, 말이 안 됩니다. 21년도에 인원 제한, 시간, 방역 제한, 아예 매장 자체 휴업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익이 늘어났다고요? 어디에서 통계를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황금상관님께서 의견을 내셨어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해요. 이게 현실인 거죠. 자, 손재관님께서, 우리 여정가족님, 빚이 늘어나는 것이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빚이 늘어난 거지 매출액이 어떻게 늘어났냐 이거예요, 지금. 맞죠? 맞는 얘기 아닌가요? 늘어난 건 매출액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한계 상황까지 왔어요. 애선란님, 부가세도 카드 할부를 해야 합니다. 21년도 제일 심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월달 뭐죠? 여러분 이제는 곧 돌아오는 1월달 새해입니다. 언제? 뭘 해야 돼요? 부가세예요. 부가세 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5월은 뭐 내요? 소득세 내고요. 맞죠? 자, 그럼 1월에 이제 당장 부가세 내야 되는데 부가세 낼 돈 있으십니까, 지금? 물론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거예요. 부가세 신고는 신고대로 하되 1월 25일까지 하되 납부는 몇 개월 또 미뤄주겠죠. 분명히 아마 1월달 안에 발표를 할 겁니다.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분들. 어쨌든 간에 납부는 해야 되잖아요. 기간을 늘려줄 뿐이지. 그래서 애선란님은 부가세도 카드 할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눠서 내도록 하자 이거죠. 아마 이런 정책들도 좀 나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비슷한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부가세가 부담이신 분들은요, 그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부가세를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세무서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장 1월에 부가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지금 뭐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 부가세도 중요한 1월달에 이슈가 될 겁니다. 5월도 이제 소득세 돌아오는 날이다 보니까 또 상반기에는 참 부담스럽죠. 세금을 계속 내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송영숙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1년도 저희는 자영업 완전 반토막 났습니다. 평생 자영업자 하면서 이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고통받았던 것은 처음이시래요. 아, 이분은 우리 송영숙님은 평생 자영업을 하셨네요. 예, 평생 자영업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IMF 2008년도에 금융위기, 리먼 사태 다 이겨내셨는데 다 지났는데 이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고통받은 건 처음이래요. 근데 너무 공감해요,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왜냐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결국에는 경기를 다운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금통이나 이런 통화정책을 하는 쪽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은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누구라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왜? 월급 받으신 분들은 월급이 나와요. 기업은요, 유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유보금이라는 걸 쌓아놔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유보금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경기 침체 때 가장 피해받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예요. 그럼 도와줘야죠. 이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건 처음입니다. 21년도 대출로 운영했는데 너무 공감되죠. 정말로. 지금은 대출도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2020년은 뭐였어요? 코로나 빵 터졌어요. 막 정신없어요. 이게 뭐지? 막 이랬습니다. 다들. 팬데믹이에요. 이거 뭐야? 막 이랬어요. 그다가 좀 정신 차립니다. 21년도는 이제 대출로 연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죠. 21년도는 뭐 대출로 막 버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젠 2022년은 뭐야? 대출도 안 나와. 근데 조금 방역이 완화됐는데 뭐가 돼요?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금리를 높여버리니까. 이젠 손님이 안 와. 그 전까지는 정부가 막아서 안 온다 그러면 22년도에는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손님 자체가 안 오는 거야. 자영업자들 어디서 매출 뺍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또 미자김님께서 또 댓글 주셨어요. 공감하는 거죠. 더 이상 대출 낼 데도 없어요, 정말. 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서숙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요. 저도 폐업할 생각에 잠도 안 옵니다. 저희들을 애써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고금리에 쓰러지고 매출 바닥에 또 쓰러집니다. 와, 이게 너무 와닿네요. 고금리에 쓰러지고 매출 바닥에 또 쓰러집니다. 우리 서숙님 의견인데 이거 너무 공감되네요. 폐업을 하면 대출은 또 어쩝니까? 그쵸? 이 얘기가 뭐예요? 폐업할 생각에 잠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폐업을 고민 안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폐업을 막상 앞두신 분들은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이따가 또 이 얘기가 나와요. 대출을 갚아야 돼요. 은행에서 사업을 할 때 대출해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용을 담보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을 담보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폐업을 하게 되면은 돈 내놓으라 그래요. 당신 어차피 폐업했잖아. 그럼 당신은 뭘 믿어? 상환하세요. 사업자 대출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100%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출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폐업하면 상환해야 될 자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폐업을 하면 대출은 또 어떻습니까?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해요.
마이너스 계속 고정 비용은 나가죠. 폐업하려고 그러니 목돈 대출 갚아야 되죠. 그 목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폐업도 못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숙님은 지금 걱정이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이따가, 해결책을 좀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최영수님께서, 이분은 노래방업을 하고 계시네요. 올 같은 12월은 처음이래요. 손님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의견만 읽겠습니다. 노래방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수님께서는. 노래방 너무 힘들죠. 진짜. 그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장사 못하게 만들었죠. 일단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게 방역을 이제 1년 넘게 방역하다가 방역 풀어주니까 경기 위축되면서 손님이 안 오고,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추모하는 분위기, 다운되는 분위기니까 노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연말은 정말 안 좋을 거다.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아시죠?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연합뉴스나 YTN에서도 저는 할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연말에 돼서는 지금 사건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참사였죠. 참사. 네, 그 참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노래방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막 노래 부르는 분위기가 아니거든, 지금. 12월은, 올 같은 12월은 예상대로 처음인 거예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계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 의견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이분은요, 의류 도매업을 하시네요. 의류 도소매 제조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자, 요거는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다양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 노래방 하죠. 어떤 분들 음식점 하시죠. 이분은 도소매업 하고.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분들이, 어깨에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의류 도소매업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월에 터지고, 그쵸? 2020년 1월에, 우리나라는 1월에 터졌어요. 일본 쪽 거래처 일감이 없어졌죠. 6월부터 월세가 밀렸습니다. 이분은 1월에 코로나 터지고 일본 쪽 거래처 일감 떨어지고요. 그럼 6월부터 당장 이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네요. 2020년도 9월부터는, 그렇죠? 6월부터 월세 밀리고 9월부터는 자영업자 대출이 시작되면서 간신히 돌려막기. 그쵸. 이제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대출 시작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2020년 요때요. 일단은 유동성.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정부가 이제 돈 풀기에 들어간 거 다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산 가치가 좀 높이기 시작해요. 어쨌든 간에 돈 풀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대출들도 많이 해줬습니다. 이제 대출로 이제 간신히 돌려막기 하신 거예요. 21년도까지는 버텼죠. 왜? 대출이 이제 나아졌으니까. 근데 21년도 벌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아까 21년도까지는 대출로 버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매출이 뭐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저희 쪽은 21년도 3, 4분기에 일감을 받아서 조금씩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의류 도소매업 하시는 분인데 21년도 3, 4분기에는 왜냐면 22도 3, 4분기에는 일감을 조금씩 받아서 조금씩은 나아지긴 했대요. 그런데 21년부터 자재비가 5에서 10% 인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댓글을 제가 뽑았냐면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 우리의 환경을 지나온 그 코로나 환경을 지나왔던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 환경과 우리의 실물 경제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분의 글이.
21년도 자재비 오르기 시작하죠. 원자재 값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올랐었어요. 원자재 가격은. 5에서 10%씩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이윤이 50만 원이라면 40 정도로 줄었으며 2020년 팬데믹을 21년도에는 대출과 지원금으로 간신히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2020년도 연초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싶었는데, 그쵸, 이제는 2020년도 21년도 어려웠어요. 대출과 지원금으로 이제 연명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연초에 뭐가 터져요? 금리 인상 되면서, 그쵸, 우리나라는 금리는 21년도 8월부터 금리 인상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빨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조만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1년도 8월에 그 당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는 금리를 올렸죠. 저는 근데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그 당시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올릴 거라서 선제적으로 올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21년도 8월에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갖고.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21년도 8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상 들어간 거죠. 정상으로 돌아갈 거 싶었는데 금리 인상 되면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도래 등이 힘들기 시작합니다. 또 2020년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 다 오르기 시작해요.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진짜. 가뜩이나 돈도 많이 풀려있는데 전쟁 터지니까 원자재가 다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 석유 막. 지금은 좀 안정이 됐지만 아시죠? 22년도 초반에 얼마나 올랐는지. 부자재 값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21년도에 인상했던 것에서 더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 제로 코로나, 그쵸? 중국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제로 코로나, 아마도 중국은 지금 유예를 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뭐예요? 코로나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였습니다. 수급이 어려워져서 판매나 제조에 문제가 생겼대요. 전체적으로 2020년도 대출금과 이자 갚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4분기부터는 확실히 사람들 소비가 줄어서, 그렇죠, 대출로 연명했어요. 돈 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금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끝났어요. 대출이고 원리금 상환해야 돼요. 조금 이제는 경기가 돌아가려고 했더니 경기 위축 때문에 사람이 안 오네. 사람들 소비가 줄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다시 떨어졌어요. 정부가 과거 1년의 자료로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 미리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다시 알아보고 반영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너무 정말 좋은 의견. 진짜 코로나 시작부터의 있었던 그 의료 쪽의 현실을 정말로 시간대별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크로 환경과 거시적인 환경과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은다선님께서 올해 12월은 최악입니다. 말일날 임대로 나가는데 아직 못 만들고, 아이고야, 이거 공감하시죠? 이거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말일날 임대로 나가는 거야. 말일날 임대로 나가는데 아직 못 만든 거야. 그 임대로 내야 될 그거를.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쪼달리잖아요. 겨우 오늘 대출 이자만 막았네요. 주위의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모두 한숨 쉬고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파산하게 생겼어요. 작년엔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있어서 버티긴 했지만 올해는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이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미셸님께서 제 경우는 테이크아웃 카페를 이 카페 하시는 데인데 카페를 하시는데 테이크아웃점을 하시는군요. 많으시죠? 정말 우리 카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2019년도 기준 2020년 코로나 첫 해 매출이 40% 떨어졌고, 그쵸,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있기 전이죠. 자, 이때 기준으로 2020년 코로나 첫 해 매출이 이제 40% 떨어지고 거의 반토막 났네요, 진짜. 2021년도는 조금 낮아서 30%, 그쵸? 2019년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코로나 있기 전 기준으로. 이때와 비교해서 2020년도는 40% 떨어졌고 21년도는 이때에 비해서 30% 떨어진 겁니다.
2022년 5월까지는 매출이 더 회복하들 하더니 6월부터 확 꺾이기 시작해서 50% 정도 매출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맞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왜? 이게 왜 그렇죠? 조금 늘어날 거 됐더니 왜 그러냐면은 방역을 조금 이제 풀어주려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회복된다 하더니 6월부터는 확 꺾이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압박이에요. 이 무시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대출이 많습니다. 가계대출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주담대의 70%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장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따로 올라가요. 코픽스가 올라가니까. 아무튼 간에 어려운 얘기는 떠나서 아무튼 70%가 변동금리예요. 그죠? 70% 변동금리면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대출 많으신 분들 뭐합니까? 소비를 줄인다니까요. 지갑을 안 엽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아끼고 봐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키워드를 방송국에서 잡으래요. 제가 잡은 게 뭔지 아세요? 절약입니다. 소비를 안 할 거예요. 더더욱 어렵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아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2년도도 그랬고요.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지갑을 닫을 겁니다. 하반기부터는 저는 쪼나마 나아질 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뭐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지식이 높으시니까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장사하신 분들이니까 다음에 이해하실 텐데 지금 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여러분 좀 더 우리의 지식의 폭을 넓혀 봅시다.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외신을 보면은 2023년도 말쯤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로 가는데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오르느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는 너무 느리신 분들이세요, 사실. 잘 시장을 그냥 남들 기사 나오는 것만 보고 남들 얘기만 듣고서 얘기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의 시장의 지금 관심사는 고금리예요. 당연히 고금리 상태로 쭉 갑니다. 지금 뭐 얼마까지 오르겠느냐 그건 이제 끝난 이슈예요. 저희 쪽에서는 언제 꺾이느냐, 금리 인하가 언제 단행될 것이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23년도 말로 지금 예상이 나오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년도 말에 금리가 꺾인다, 그러니까 인하가 단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죠.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찍는 이유죠. 왜? 버텨야 되니까. 정부가 나서줘야죠.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상반기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그럼 뭐 혼자서 못 버티잖아. 우리는 지금 당장 한계 상황이니까 자꾸 강조하죠. 정부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뭐 자영업자 잘 살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 무너지면 은행 무너진다니까요. 아까 우리 신한은행장이 얘기한 게 맞아요. 은행 무너집니다. 은행 6월부터 확 꺾이기 시작해. 이 금리 때문에 그래요. 차명혜님, 제가 가게를 차리기 전까지 종업원으로 10년 확신이 있어서 장사를 했는데 이런 게 좋은 케이스죠. 자기가 종업원으로서 10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와. 그러다가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폐업도 대출금 상한 때, 그쵸, 대출금 상한 때문에 못한다는 말 공감합니다. 바로 은행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물론 바로 갚는 대출이 있고 아닌 대출이 있어서 알아보고 폐업해야 합니다. 다음에 방송할 때 폐업 시 대출금 바로 상환하는 대출 종류랑 상환을 기존처럼 이어가는 대출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방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로. 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포털 가셔갖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를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폐업을 고려 중에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폐업하지 마시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이트에 가세요. 공공기관이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폐업 지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점포 철거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 지원할 수 있는, 폐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분들은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금리 읽을 수 있죠. 경제 상황 읽을 수 있죠. 내수 읽을 수 있었죠. 그 뜻은 뭘까요? 우리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에이, 저는 조그만 장사하는데요. 저는 뭐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데요. 저는 그냥 뭐 큰 사업 안 해요. 조그만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 모여서 자영업자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주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엄연한 경제의 주체, 하나의 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멈춥니다. 여러분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 자꾸 요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왜 자꾸 기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경제 시스템이 자꾸 부동산에만 관심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너무 중요해요. 부동산 지금 하락기 맞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목소리가, 사회적인 관심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 정책이 꼭 23년도 상반기에 정부가 현실적인 정책들,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다시 한번 기재부에서 또한 중기부에서 나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항상 토요일 날은 여러분께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지원금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22년도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같이 공부해서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입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 그러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 여정 가족님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린 늘 그래왔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단순히 이 채널이 저의 채널입니까? 누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11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단순히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23년도에는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 채널을 통해서 확산되는, 아젠다가 세팅이 되는, 우리가 이런 걸 전문용어로 아젠다 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제 설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목소리가 제 채널을 통해서 확산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확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 또 우리 해야 되겠죠? 자, 2022년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항상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빠짐이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더 부자가 되실 거예요. 자, 뭐 거시가 어렵고 매크로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환경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 해볼게요.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니까 또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도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3번만 외치고 오늘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